먼저 고발 사주 관련하여 박지원 게이트로 몰고 가려던 국민당이 박지원 게이트에서 손을 뗐다고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윤석열을 매몰차게 버리기로 마음먹은 것 같은 뉘앙스의 어딩을 포착했습니다. 그러자 신속하게 공수처가 김웅과 손중성의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단독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국 곳곳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전북도민 36,000명께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정세균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득표율이 무효 처리가 되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1.4%에서 53.7%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이는 울먹인 이낙연과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채널 고정! 정치이라 팩트체.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사직안 표결 앞두고 울먹인 이낙연 결국 창성 151표로 본회의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사과한다는 말로 입장을 보였는데요. 신상 발언 도중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목이 맨 듯 울먹였다고 합니다. 자, 이 어딩은 세계일보 기사 안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어딩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걸까? 세계일보는 민주당 누구든 까는 적폐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낙연 후보만큼은 단 한 번도 깐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아주는 기사만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울먹인 이낙연 후보 이야기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발사주 관련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에서 조금씩 발빼는 국민의힘 지도부.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고발사주가 박지원 게이트다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을 위해 총력전을 벌였지만 역풍만 불자 당 지도부가 발을 뺐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국민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생각합니다. 프레임 대결인 대선에서 당 전체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프레임을 빠르게 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한 수였다 생각합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국민당의 고발사주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 정보를 이제는 국민당이 알 수가 없어 대응이 매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검찰로부터 정보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도 시인하는 어딩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박지원 게이트를 버리고 윤석열도 버리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국민당이 박지원 게이트를 버린다는 것은 고발사주 관련하여 김웅과 손준성의 어느 정도 커넥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면 윤석열도 버리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왜 윤석열을 버리려고 할까? 그 이후로 홍준표 후보의 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퍼뜨린 겁니다. 바로 이 폭로가 있고 나서 태세 전환을 한 것입니다. 아하, 박지원 게이트가 홍준표 말을 들어보니까 윤석열에서 퍼뜨린 거였구나. 윤석열 캠프 주장을 당내 야권 1위 후보가 홍준표가 팩트를 날린 상황에서 윤석열 홍준표 대결 구도가 강하게 더 형성되자 지도부는 둘 중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결국 홍준표를 선택하겠다. 자,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다. 전날 김기현 원내대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고발사주 의혹 대응에 대해 당 따로 윤석열 캠프 따로 있고 당은 당의 역할, 후보는 후보의 역할이 있으므로 별개의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부터 말이죠. 이 말 또한 윤석열 너 알아서 살아남아 손절한 어딩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말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손중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둘 간의 법률적 문제이다.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보다는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공식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자, 이런 말을 했었죠. 쉽게 말해 국민당은 여기서 손을 떼야 된다. 자, 이 말입니다. 딱 봐도 이 사건은 박지원 게이트가 아니다. 윤석열 게이트인 것 같지만 빨리 손준성, 김웅으로 둘 간의 법률적인 문제로 포장을 해야겠다. 자, 이 어딩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관련 없다 라는 것도 강조한 겁니다. 김재원 씨가.
자, 이렇게 국임당의 태세 전환을 포착한 공수처가 손중성, 김웅,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단독 공수처 김웅과 손준성 태블릿 PC 확보, 압수물 분석 총력. 공수처는 김웅과 손준성 자택 등 4곳의 압수수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태블릿 PC 모두 확보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며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비밀번호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포렌식 팀에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6개월마다 폰을 교체한다는 김웅. 과연 그 휴대폰에서 증거가 나올까요?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는데 말이죠. 절대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지만 손중성 검사 휴대폰, 태블릿 PC는 6개월마다 바뀌는 게 아니니 기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중성 검사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압수당했지만 비밀번호를 공수처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바로 거기가 숨막힌 건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상상을 해보는데, 자, 공수처는 현재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증거 등 토대로 손중성 검사를 고발장 전달자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